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자, 베트남 보건부에서 백신 승인 원칙 공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이 어제 나온 기사죠. 나노코박스 조건부 허가될까? 베트남 보건부에서 백신 승인 원칙을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자, 어제 이제 팜누안 씨라는 이제 베트남 현지 언론이죠. 그래서 지난 11일 날 베트남 보건부 쩐반 투엔 보건부 차관, 예, 베트남에는 이제 보건부 장관 이제 옹엔 탄농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차관이 네 분이 계시죠. 그 여기에서 백신의 중간 임상 결과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토하는 수정 지침 5259에 서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 지침은 이제 8월 초에 이제 나왔던 이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안전성 유해성 관련해서 임상 3상의 중간 단계에서도 조건 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시행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됐던 게 이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이제 전반투 이제 보건부 차관이 10월 20일까지 이 보호 효과 관련해서 대조 연구 관련되는 기준을 정하고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과를 10월 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침은 마련된 것 같은데 그 다음 과정이 또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 서명했던 이 5259 이 지침 관련해 보면 면역 원성 자료에 근거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중간 평가 결과에 있을 경우에 조건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상 반응에 관련되는 충분한 추적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FDA라든지 EMA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지 기사들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8월 달에 나왔던 이 지침이 정부 결의안이 이 8월 9일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안전선하고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3상 중간 평가만으로도 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8월 이제 하반기에 나왔던 부분이 윤리위원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문위원회에서 반려가 되면서 다시 돌아가서 9월 초에 다시 이제 서류 보완해서 9월 18일 날 또 2차 윤리위원회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일어났던 롤백이 계속 이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10월 20일 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이제 보건부에서 과학기술부에다가 새로운 어떤 규정의 초안을 작성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건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추가로 보완이 되었고 여러 이제 세한 어떤 기준이 나왔는데요. 현지 언론의 이제 기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 내용이 좀 더 나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 나왔던 부분이죠. 이 팜누안 이 기사에 보시게 되면 전문위원회가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평가하고 조언할 만한 법적인 근거, 이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사실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위에서도 뭐 용기를 가지고 좀 하기가 어정쩡한 어떤 입장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뭐 시행규칙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큘라 11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일이니까 최근에 이제 15대 이제 베트남 국회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도 보건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11일 정에 쩐반투엔 보건부 차관이 중기 임상 시험 결과 평가를 위해서 보호의 어떤 안전성 유해성 관련해서 결정해서
이 5259 관련해서 서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기준의 어떤 병목 현상들을 지금 제거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일단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8월 달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원칙만 좀 명시했던 시행규칙 11호보다는 좀 더 자세한 어떤 지침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면역 원성의 어떤 근거에서 보호 효과 관련되는 부분에도 중간 평가가 있을 경우에 조건 보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서명을 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삼상 중간으로 나오는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이상 반응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추적 자료 확보 이거 좀 구체화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신의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충분한 데이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까지 있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성 평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데이터는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면역원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시험 방법이라든지 실험실 표준의 유형을 설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항체 관련되는 데이터들은 어떤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이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방법의 표준 관련되는 부분은 FDA라든지 EMA 같은 국제국에서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해야 그 데이터로 이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유해서 나중에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 거로 이제 되죠. 그래서 실험실에 사용된 어떤 테스트 방법을 검증해야 되고 영국 국립 생물 표준화 테스트 연구소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교정기 사용도 뭐 권장해야 되고 보건부 지침에 이제 그 임상 담당자들의 이제 뭐 중화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항체 관련된 어떤 검사와 결과를 대조 백신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이제 결국은 10월 달에 그 기준을 정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이 법적인 근거를 이제 먼저 이제 두고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과 구체적인 어떤 요구 사항이 나와 있다. 그래서 실험실 백신을 사용하는 어떤 지원자와 위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그 백신 결국 이제 10월 20일에 나와야 되는 대조 연구에 관련된 어떤 기준들에 대한 어떤 구체화를 조금 이제 법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들에 대해 기사가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이제 이 결정 5259 관련되는 부분이 자문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나노코박스의 어떤 승인 관련된 어떤 가능성을 고려하고 논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현지에서도 지금 이제 기대한다 이런 내용의 어떤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노코박스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는 ARCT 1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거의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라고 보여지는 이 빈 그룹이 이제 빈 바이오케어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임상이 빠르죠. ARCT 1호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A 주사를 끝냈고 3B 관련되는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2월 말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째 보면 이 조만간에 이제 나노코박스의 어떤 경쟁 관계라 될 수 있는 ARCT의 어떤 결과를 다분히 또 이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돼서 지금 이제 기준을 좀 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보적으로 이제 나노코박스가 위에 있던 어떤 입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후발주자들까지 고려하는 어떤 이 정책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이제 또 오늘 나왔던 그 기사를 보면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서 이제 보건부 장관이 국산 백신이 곧 나온다. 그 앞에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내년 뭐 이제 1분기, 2분기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가 또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기준이 명확하니까 올해 내에 최소한 하나의 백신 승인은 하겠다라기 때문에 그 후보가 나노코박스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뭐 생산 능력 관련되는 이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이 백신의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백신이 안정적으로 해야 성인 여부에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노젠의 이런 생산 능력과 그 다음에 승인이 된다면 언제든지 생산 능력을 옮길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WHO에서도 주시하는 어떤 부분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뭐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하나 더 한번 봐드리면요. 베트남 현지 내부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있습니다. 국산 백신의 개발에 뭔가 방해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자국의 어떤 백신의 출현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법적인 어떤 기준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나노코박스의 백신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18일 이후에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도 이제 보건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뭐 나오고 있진 않았습니다만 또 이제 기준되는 어떤 시행령 관련된 어떤 수정을 또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에 어떤 빠른 어떤 진전과 결과가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자국의 백신과 그 다음에 기술 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현재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백신이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자금 투여 대비해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매력적인 어떤 섹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보시게 되면 백신 연구의 실패율이 94%다. 그래서 백신 후보로 된 것 중에 6%만이 3상을 통과한다. 이런 어떤 정도의 어떤 통계가 있고요. 백신 비용이 한 수십억 달러 정도로 일반 어떤 의약품보다도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어떤 데이터를 임상으로 확보하는 게 이제 백신 어떤 투여가 계속 올라가면서 현지에서도 어렵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들이 임상 과정에서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좀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 보유는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긴급 승인이 지금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장벽이 이제 백신의 긴급 승인을 막았고 다음 단계 어떤 계속할 기회를 박탈하느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반둥 이제 호치민 의학 의과대학 이제 공중보건 학장은 뭐 나머지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았던 타국의 어떤 백신들도 완벽하게 그런 어떤 그 결과를 지금 나왔지 않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제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용기도 좀 필요하고 국가의 어떤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 사실 백신에서는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11월 이제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빠른 어떤 결정들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제 기준을 좀 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HLB 관련주들의 어떤 반등도 지난주에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제대로 좀 나오지 못했는데요. 자,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근거가 반등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니까 이 부분 또 참조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또 업데이트된 어떤 기사들이 있으면 빠르게 또 영상으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 주식 투자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또 드리고 있는데요. 자, 참여 코드 문의는 전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